안녕하세요, 강승민입니다. 먼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이프로틴 관련 컨텐츠는 신제품 소개 그리고 그 두 종류의 신제품의 특징을 영양적으로 비교한 아티클에 대한 정리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11월 같은 경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쇼핑몰이나 플랫폼에서도 할인을 하고 마이프로틴 역시 할인 행사를 합니다. 제 구매 경험에 미뤄볼 때 이때가 이제 상반기 결산 세일이랑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 11월 세일이 보통 가장 높은 할인율을 가진 할인 기간이기 때문에 장기간 섭취할 대용량 제품들, 뭐 크레아틴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런 이제 마이프로틴 제품 관련 아티클 리뷰 영상은 지금 월 2회 업로드 중이고, 이 업로드 시간이 할인 시간과 같기 때문에 영상 업로드 시기에 제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품 관련된 소개나 궁금증들 이런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전부 다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신제품은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 아니라 새로운 맛 두 가지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단백질 보충제인 임팩트 웨이 프로틴의 멜론 밀크 맛이 추가되었는데, 저는 이제 주로 초콜릿 스무스, 내추럴 초콜릿, 내추럴 스트로베리 이런 기본적인 맛들을 주로 먹어보다가 인플루언서가 되면서 요거트, 단팥 이런 것들을 먹어봤었는데 꽤 괜찮았습니다. 요거트 맛이랑 단팥 맛도 처음에 나올 때 이제 한정판으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제품도 만약에 이제 소비자 반응이 좋다면 새로운 그 엔트리 라인, 어떤 스테디 라인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반응이 별로라면 이번이 진짜 한정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감성에 이제 메로나가 기본적으로 잘 맞는 맛이라서 개인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먹어본 맛은 딱 메로나, 근데 이제 그 메로나가 조금 더 느끼한 그런 정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이제 가장 고가 라인업인 클리어웨이 아이솔레이트의 새로운 맛인 리치 맛입니다. 뷔페에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과일인데 저는 이제 막상 까는 게 귀찮아서 거의 먹지 않는 그런 과일입니다. 클리어웨이 아이솔레이트는 이제 프로틴의 텁텁함을 가능한 없애고 주스처럼 만드는 걸 목표로 하는 제품이고, 그래서 저 같은 이제 헬창들처럼 단백질을 좀 전투적으로 먹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간식으로 즐기거나 가볍게 드시는 그런 여성분들이 주로 많이 드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보통 이렇게 지정될 때만 먹는 편이고, 주로 이제 먹게 되면 제로 사이다에 섞어서 에이드 형태로 식후 간식으로 주로 먹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리뷰할 아티클의 핵심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항상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이번 신제품 두 가지는 각각 임팩트 웨이 컨센트레이트 농축 단백질과 웨이 아이솔레이트 분리 단백질입니다. 이 차이를 이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이제 근성장을 위해서 식품으로 단백질을 섭취할 때 이 두 가지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이제 유당불내증이 굉장히 심각하거나 탄수화물 단백질을 엄격하게 그 양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분리 단백질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의 아티클입니다. 이어서 내용을 쭉 살펴보면, 먼저 서로는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보충제 형태의 식품은 유청 단백질이 가장 흔하고, 그 유청 단백질은 주로 농축 단백질, 그러니까 컨센트레이트와 분리 단백질 아이솔레이트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이프로틴의 주력 제품인 임팩트 웨이 프로틴은 농축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컨센트레이트, 아이솔레이트 두 가지는 전부 다 유청에 해당하는데, 이 유청이라고 하는 거는 우유를 가지고 치즈나 요거트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입니다. 이 유청의 주 성분이 단백질이고 이걸 이제 유청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이 유청 단백질이 기본적으로 몸에 흡수가 빠르고 아미노산의 구성이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이 높고 또 근육의 성장과 관련된 아미노산의 비율이 높아서 근성장에 이점이 있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찌꺼기 상태의 이제 유청에서 단백질의 비율을 높이고 가루 형태로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농축 또는 분리 단백질, 그리고 이제 가수분해 단백질 이런 형태로 나눠지는데, 이 최종적인 성분의 영양학적인 차이는 매우 적다고 합니다. 여기서 매우 적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의 비중이 어차피 다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컨센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80% 이상, 이게 뭐 이제 아이솔레이트로 가면 90% 이상 막 증가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단백질을 제외한 다른 성분의 차이를 단순하게 이제 퍼센트 단위로 표현하게 되면은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겠지만, 그 가장 이제 기초적인 형태인 농축 단백질 또한 이제 대부분의 구성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양 구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유 찌꺼기 상태에서 일반적인 후처리 과정을 거친 농축 단백질의 경우 무게 비율 기준으로 단백질이 80%, 나머지 20%가 탄수화물 및 주방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과정을 더 거치게 되면 90% 이상의 단백질로 남게 되고 탄수화물과 지방의 비율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제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비율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단백질 양을 기준으로 섭취를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추가적인 과정 자체에 공정 비용도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손실도 발생하기 때문에 동일한 단백질 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내야 되는 소비자 가격은 매우 크게 증가합니다. 아이솔레이트 제품들이 가격이 훨씬 비싸죠, 대부분. 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영양학적인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분리단백질에서 탄수화물, 지방, 유당의 비율이 더 적어지긴 합니다. 특히 유당 같은 경우에는 유당 불내증을 가진 사람에게 더부룩함이나 소화불량을 불러올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분리단백질이 더 추천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수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사실 이 컨센트레이트 농축단백질도 이미 유당의 비율이 충분히 적기 때문에 두 가지 형태 전부 다 유당 불내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섭취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체감으로는 확실히 이제 아이솔레이트 계열의 단백질을 먹는 게 소화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뒤에 활동해야 되는 게 좀 격한 활동이 있다거나 하면은 저도 이제 아이솔레이트 단백질을 보통 챙겨 먹는데 이건 뭐 연구 결과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플라세보 효과일 수도 있고 이제 유당 불내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람마다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결론적으로 이제 영양적인 차이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성분을 이제 민감하게 조절해야 되는 선수들이나 뭐 시즌에 들어간 선수들 그렇겠죠. 유당 불내증이 심한 분들이 아니라면 분리 단백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가격 문제 때문에.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가격이 또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개인의 기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이 수익을 벌기 시작하는 30대, 40대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은 그냥 좀 편하다 그러면은 더 비싼 걸 구매를 하시겠지만 저를 이제 보는 구독자분들 대다수 분들이 이제 학생분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싼 거 먹고 다른 데 돈을 쓰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몇 가지 연구 결과들에 대한 내용인데 유청 단백질의 섭취 자체가 근성장이나 근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결론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이제 유청 단백질 안에서 농축 단백질과 분리 단백질의 차이가 근성장이나 근력의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결과가 있나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어떤 명확한 연구 결과가 없었고 하지만 이제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볼 때 항상 주의할 점은 대부분의 연구는 어떤 보편적인 집단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진짜 한 끗의 차이를 가지고 그 순위가 나뉘는 싸움을 하고 있는 어떤 프로 선수들이나 프로 선수들에게도 동일한 결론이 될지 그런 것들은 장담할 수가 없고 또 이제 앞에서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괜찮은 수준의 적은 비율의 유당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는데 컨센트레이트 단백질에 그것도 이제 유당불내증이 아주 심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해서 연구를 한다 그러면은 그런 결론이 똑같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구 결과나 경향들 같은 경우에는 원리를 판단하고 어떤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결론을 완전히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허와 실 그리고 맥락을 좀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단백질은 섭취를 할 때 가능한 아미노산 구성이 좋은 육류, 계란, 유제품을 구성하는 것이 좋고 농축 단백질이건 분리 단백질이건 앞에서 쭉 설명을 했듯이 이 기준으로는 아미노산의 구성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아예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매우 좋은 양질의 단백질에 속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농축 단백질을 추천하지만 진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의 한정해서 분리 단백질을 선호할 수도 있고 특이하긴 또 사실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들 뭐 신타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이런 원료들을 두 가지를 섞어서 구성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품과 관련된 아티클 리뷰 영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 저는 대부분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제가 이제 궁금한 내용을 찾다 보면은 그 내용이 너무 이제 매니악하고 깊은 내용이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결론도 모호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원문 자료들도. 그래서 이제 이런 알려드리는 영상은 대부분 이런 보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항상 구성을 할 것 같습니다. 언제든 이제 이런 안에서 컨텐츠의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나 피드백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진행 방향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최대한 이제 감량을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빠진 게 눈에 보였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 정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이제 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